오늘날 동북아시아의 중심국가로 존재감을 나타내고 있는 대한민국, 가장 가까운 주변국인 중국과 일본이 지역 영향력 확대를 위해 자국 군사력을 증강하고 있는 가운데 건국 이래 대한민국 자주국방의 상징적인 전략 무기체계이자 우리 군의 핵심 전력이 될 한국형 전투기가 시제기 동체 구조 최종 조립 단계에 들어갔다. KF-X 개발 및 양산주 사업자인 한국항공우주산업 주식회사는 지난 4월부터 KF-X 전방, 중앙, 후방동체 구조 조립에 착수해 8월 현재 최종 조립 단계에 들어갔으며 내년 상반기까지 시제기를 완성시키기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2010년부터 탐색 개발에 들어간 KF-X 개발 프로그램에 따르면 오는 지난해 상세 설계를 거쳐 내년 6월 이전에 시제기를 롤아웃할 예정이며 총 6대가 제작되는 시제기는 다양한 지상 시험을 거쳐 2022년 상반기 중에 초도 비행을 하게 된다. KF-X 개발의 중요성은 동으로는 독도, 남으로는 이어도, 서로는 경렬비열도까지 영토와 영해를 가진 우리의 주적 개념이 과거 북한에서 이제는 대한민국의 자유와 이념, 그리고 주권에 대해서 위협을 가할 의도와 능력을 갖춘 개인 또는 단체로 변경되면서 우리 국민의 생명 및 재산을 위협하는 모든 세력의 도발에 대응하기 위해 주변국 공중전역 이상의 성능을 가진 전투기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21세기 현대전장은 공중우세 확보가 승패의 관건으로 KF-X는 선제적 공격과 방어, 지상 및 해상 전력과 합동 및 연합작전이 가능한 다목적 전투기로 개발 중이다. 앞으로 5년 후에는 영공수호 일선에서 오랜 세월 활약하며 노후화된 F-4와 F-5 전력을 대체하고 F-35A, F-15K, KF-16, FA-50 더불어 우리 영공을 지키는 핵심 공중전역이 될 것이다. 1세대 KF-X의 본격 양산 및 실전 배치는 2026년부터이며 전체적인 성능은 1세대 거쳐 2029년 나오는 2세대에 더욱 업그레이드된 기체로 선보일 예정이다. KF-X 기체 크기는 길이 16.9m, 폭 11.2m, 높이 4.7m이며 탑재된 파워트레인은 미 해군 FA-18E F 슈퍼호넷과 EA-18G 그라울러에도 탑재된 F414G200K 엔진으로 F터버너 가동 시 최대 추력 21,500파운드를 가진 2기의 제트 엔진이 제공하는 최대 속도는 2,200km이며 최대 이륙重량과 최대 탑재량은 각각 25,600kg, 7,700kg이다. 기체 주요 특징으로는 국방과학연구소와 한화시스템에서 개발한 자동 지형 추적 기술이 더해진 능동 위상 배열 레이더를 포함하여 비행제어 컴퓨터와 임무 컴퓨터, 전자광학 표적 획득, 추적 장비 등과 같은 국산 핵심 항공 전자 장비가 탑재되며 공대지와 공대공 정밀 유도무기 장착이 가능한 10개의 무장 하드포인트가 장착될 예정이다. 아울러 F-22, F-16과 같은 높은 공중기동 성능, 유사시의 조종사 생존성 향상, 단좌북적 기체가 동시 개발 중이며 무엇보다 우리 기술이 들어간 국산 항공전자 시스템을 포함하여 장비와 무장, 군수지원 체계 등은 현재 도입 중인 F-35E와 같은 기체 대비 유지 보수와 자체 성능 개량 및 정비 등이 국내에서 가능하다는 큰 장점을 가졌다. 무엇보다 전투기로서 중요한 것은 공대공, 공대지용 무장으로 스마트 폭탄 체계 통합이 탑재되는 KF-X의 무장 라인업으로는 미티어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 아이리스-T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 레이저 유도 폭탄 GBU-12, GPS 유도 폭탄, JDAM과 레이저 JDAM, 소구경 폭탄, 자유낙하 방식의 바람 수정 확산 폭탄 CBU-105 등이 장착된다.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K9 자주포, K2 전차, 현무순항 미사일, 다연장 로켓 천무, 궤도형 장갑차 레드백 등과 같은 지상 무기체계와 월등한 선박 건조 기술을 바탕으로 한 한국형 구축함과 잠수함 등과 같은 해상 무기체계의 비해 국산화가
부족한 공중 무기 체계에 대해 여전히 개발 비용 대비 수입 완제품 도입을 주장하는 일부 군사 전문가와 언론이 있지만, 위에서 살펴본 KF-X 개발이 국가적인 차원에서 중요한 이유는 아래와 같다. 공중 전략 자산이 승패를 결정짓는 21세기 전장에서 공군, 해군, 해병대, 육군 수송 및 공격용뿐만 아니라 소방, 경찰, 산림, 해경, 의무 수송 등에 필요한 다목적 기동 헬기와 소형 무장 헬기 그리고 훈련 및 공격용 KT-1, T-50, FA-50과 같은 국산 고정익 및 회전익 항공기 개발은 유지, 보수 비용과 자체 성능 개량 등을 감안하면 중장기적으로 이익인 국산화가 이루어져야 하며, 그 연장선에서 미국, 러시아, 중국의 5세대 전투기가 실전 배치된 오늘날의 KF-X 존재가 중요한 이유는 가까운 미래의 독자 기술로 6세대 전투기를 만들기 위한 과정이기 때문이다. 2. 한국형 전투기 공동개발 사업. 한국형 전투기 공동개발 사업. 20년 된 수건 사업 반세기 쓴 F4 팬텀 등 노후 전투기 대체 불가피. 내년 시제기 공개돼 2022년 첫 비행 실시할 예정 미디엄급 전투기 대체 무인기 이끌 플랫폼 필수. 한국형 전투기 공동개발국인 인도네시아가 예산 부족을 이유로 사업 분담금 지급을 미루고 있다. 그 여파로 한국형 차세대 전투기 사업의 전망이 어두워졌다는 지적이 나오지만 우리 정부로서는 이제 와서 사업을 포기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사업 중요도를 감안했을 때 더 이상의 궤도 수정은 어렵다는 게 중론이다. 인도네시아의 목리로 위기에 처한 한국형 전투기 개발 사업은 20년 가까이 된 수건 사업이다. 2001년 3월 당시 공군 사관학교 졸업식에서 김대중 대통령이 국산 전투기 개발 계획을 언급한 게 사업의 시작이다. 보람의 사업으로도 불리는 이 사업의 목표는 우리 공군의 노후 기종인 F4, F5를 대체할 새 전투기를 직접 개발하는 것이다. 하이 미디엄 로우 전투기 운용 개념에 근거해 미디엄급 전투기를 개발하는 게 군 당국의 목표다. 장거리 중무장 하이급 전투기는 최고 성능 전투기로 구매하기로 방침이 정해졌고, 그 결과 미국으로부터 F-35E 스텔스 전투기가 도입됐다. 한국형 전투기는 미디엄급을 채우게 된다. 군은 2015년 한국 항공우주산업을 한국형 전투기 개발업체로 선정했다. 초기 개발비는 약 8조 8천억 원, 양산비는 9조 6천억 원으로 책정됐다. 운영 유지 비용까지 포함하면 전체 사업 규모는 30조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에 시험용 전투기 1호기가 제작되며 2022년 첫 비행이 실시될 예정이다. 새 전투기는 길이 16.9m, 높이 4.7m, 폭 11.2m로 F-35E 스텔스 전투기보다 다소 크다. 쌍발 엔진을 탑재하며 최대 추력은 44,000파운드, 최대 속력은 시속 2200km이다. 비행 속력은 마하 1.6인 F-35E보다 다소 빠르다. 스텔스 기능이 없는 점이 흠이다. 우리 정부가 60%, 인도네시아가 20%, 한국 항공우주산업이 20%의 개발비를 분담할 예정인데 인도네시아가 비협조적으로 나오는 게 골칫거리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한국형 전투기 개발비 8조 5천억 원 중 20%에 해당하는 1조 7천억 원을 부담하기로 했지만 2,272억 원만 내고 나머지를 내지 않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더 많은 핵심 기술을 이전해달라며 재협상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인도네시아는 러시아, 프랑스 등과 전투기 도입 협상을 벌이는 등 우리 정부를 애타게 하고 있다. 프라보워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국방부 장관은 최근 러시아와 프랑스를 방문해 수호이 수-35 전투기, 라팔 전투기 등을 구매할 의향을 내비쳤다. 러시아, 프랑스와의 거래를 지렛대 삼아 한국형 전투기 기술 이전과 분담금 할인을 이끌어내려는 인도네시아의 노림수가 엿보이는 대목이다. 최악의 경우 인도네시아가 사업에서 이탈하면
인도네시아 현지에서 제작하기로 예정된 새 전투기 50대가 생산 계획에서 빠진다. 계획한 전투기 생산 대수가 줄어들면 전투기 대당 가격이 올라가 수출 등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 때문에 정경두 국방장관이 지난해 12월 인도네시아를 직접 방문해 프라보워 장관을 설득했다. 정 장관은 한국형 전투기 공동개발 사업의 인도네시아 총괄 책임자인 마흐푸드 MD 장관과 만나 사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처럼 인도네시아의 비협조로 논란이 커지자 한국형 전투기 사업에 대한 비관론이 다시금 고개를 들고 있다. 인도네시아처럼 전투기 개발 경험이 없는 국가와 합작하는 것이 애초부터 의미가 없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보잉, 록히드 마틴, 이즈 등 선진 항공업체와의 합작이 필요했는데 인도네시아를 사업 파트너로 끌어들인 것 자체가 실책이란 것이다. 대당 가격도 걱정거리다. 인도네시아의 이탈을 감안하지 않더라도 치솟는 개발비 탓에 대당 가격이 F-35A보다 비싸질 것이란 우려가 있다. 스텔스 기능을 갖춘 5세대 전투기인 F-35A보다 성능이 떨어지는 4에서 4.5세대 전투기인 한국형 전투기가 더 비쌀 경우 해외 수출길이 막힐 수 있다. 한국형 전투기 가격이 오를 것이란 전망이 나오자 차라리 그 돈으로 F-35A를 100대 정도를 구입하는 게 낫다는 주장이 제기될 정도다. 아울러 한국형 전투기의 수출 전망이 어둡다는 분석은 그간 거듭 나왔었다. 2020에서 2030년 전 세계 미디엄급 전투기의 소요는 1770여 대 수준이며 이 중 정치적 문제로 판매가 불가능한 나라의 소요 635대와 전투기 독자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나라의 소요 400대를 제외하면 소요 발생은 565대에 불과하다는 것이었다. 이런 협소한 시장을 두고 라팔, 타이푼, F-35, F-16, F-18, 그리펜 등과 경쟁해야 하기 때문에 한국형 전투기의 수출이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게다가 한국형 전투기에 들어간 미국산 장비로 인한 미국 정부의 수출 허가 문제가 수출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이 같은 비판이 여전하지만 이제는 돌이키기는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당장 내년에 시제기가 나오는 마당에 사업을 엎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미디엄급 전투기를 채우는 게 급선무다. 한국형 전투기는 이미 노후화된 미디엄급, 로급 노후 전투기를 대체해야 한다. 현재 우리 공군 전투기는 400여 대다. 전략적 타격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하이급 전투기, 다양한 작전에 투입 가능한 미디엄급 전투기, 지상군 지원에 주로 쓰이는 로급 전투기가 있다. 이 중 미디엄급 F-4 팬텀과 로급 F-5 제공호는 각각 1960년대와 1980년대부터 운용돼 순차적으로 퇴역이 이루어지고 있다. 한국형 전투기가 이를 대체해야만 우리 공군의 공중 전력이 유지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전시에는 소티가 필요하다며 많은 소티를 하루에 운영해야 우리에게 위협이 되는 북한의 이동식 발사대를 부수고 지상군 이동을 차단하고 수도권을 위협하는 장사정포를 무력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전 세계적인 무인기 발전 추세를 따르기 위해서도 한국형 전투기는 필요하다. 무인기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향후 공중전 양상이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유인 전투기를 축으로 삼아 다수의 무인기들이 편대 비행하며 작전을 수행하는 형태가 될 가능성이 크다. 미 공군이 시험 비행을 시작한 XQ-58A 발키리가 대표적인 사례다. 우리 군이 국산 전투기를 보유하지 못하면 앞으로는 해당 전투기는 물론 이에 딸린 무인기들, 그리고 전투기와 무인기를 연결하는 제반 기술까지 모두 돈을 주고 사들여야 하는 사태에 직면할 수 있다. 각종 무기체계의 운영 유지비가 갈수록 비싸지는 점도 고려 사항이다. 미국 등 군사대국들은 무기를 판매할 때는 비교적 저렴하게 내준 뒤 향후 수리나 최신화 과정에서 거액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